예,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 왜 이 인물을 대통령 기용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일에 윤 대통령을 온달장군에, 김건희 여사를 평강공주에 빗댄 칼럼도 썼던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조선시대 여성의 절반은 양반들의 성적 쾌락 대상이었다. 이런 글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 비판부터 들어볼까요? 조선시대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말한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통령실의 김성회 종교다문화 비서관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야 된단 말이냐.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으로 생각한다.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의 다문화, 종교다문화 비서관 이 직책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는 이분은 종교 다문화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실에 몸담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본인이 굉장히 입에 담기조차 부적절한 언행, 그리고 정말 비천한 역사인식을 보여줬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온당한 일일 겁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습니까? 본인이 586 세력, 내로남불 세력을 비판한 데 따른 안갚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는 인사를 더더군다나 다문화와 종교를 다루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로 채택하고 발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미영 의원님, 이거는 약간의 해프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약간 혼잣말로 한 게 지금 전파를 탔어요. 예를 들면 이 김성애 비서관에 대해서 감정을 좀 표출하신 것 같은데 그건 바로 논평으로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치겠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게 전파를 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만큼 이게 대통령실의 악재라고 판단하세요? 이거 이렇게 전공법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첫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적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신 국민들 눈높이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놓치는 순간에 정말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서관 이분들이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과연 인사 검증은 누가 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루트로 이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과연 누가 추천을 했는지 제일 궁금해요. 예.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인사가 어떻게 보면 만사라고 인사에서 국민들께서 지금 어떤 상태구나라고 윤석열 정부의 처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니까 막 회방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노 교수님, 사과 혹은 뭐 해명, 반박하는 과정에서 586 세력과 종북 주사파들이 안갚음을 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글쎄 안갚음이라면 본인이 하지 않는 말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한 말을 뭐 침소봉대해가지고 취지를 왜곡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본인에게 어떤 그 공격을 퍼붓는다, 공세를 가해온다. 이러면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을 들어보면 본인이 분명히 한 말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한 말이 하지 않은 말을 누가 끌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침소봉대한다든가 과장한다든가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다시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무슨 인터넷 신문에 논설위원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만약 글을 써서 개인 자격으로 얘기했다? 동의는 안 되지만 그건 존중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발언이니까. 저도 제가 혹시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이 공감하지 않는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대통령실 공직자네요. 대통령실 공직자고 이런 분들을 더구나 직책이 종교 다문화? 이렇게 했다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러니까요.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우리 다행히 정말 있지만 갈등 크지 않게 공존하고 있고 다문화 사회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담당하실 분이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걸 지켜보겠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추진력, 뚝심 이런 거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만약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좌고우면하고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이런 걸 했다면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렇게 뚝심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버틸 일이 아니고 과거 대통령 중에 추진력 뚝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분이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예. 하루아침에 하나회 척결해버리고 공직자 재산 법에도 없는데 공개해버리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분은 민심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장관이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그냥 속된 말로 날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좀 누가 좀 옆에서 바로 직언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누군가 직언을 해서 오늘이라도 바로 그만두게 해야 됩니다 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앞에서 대통령실 그 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시간적 거리, 물리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참모들의 거리는 심리적 거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쓴소리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김성회 비서관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지켜보겠다.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 이런 것 같은데 여론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란거리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